안녕하세요. 오늘 VIT 논문 리뷰를 맡은 홍예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NLP에서는 트랜스포머가 표준이 되었는데 왜 이미지 인식에서는 아직도 CNN을 써야 할까요?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문장 내 모든 단어쌍의 관계를 계산하여 각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반영한 표현을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 덕분에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들을 보면 버트는 문장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탁월했고, GPT는 이전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강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큰 말뭉치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다음 작은 데이터셋의 파인튜닝에서 다양한 NLP 과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쪽에선 여전히 CNN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CNN이 이미지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동 불변성입니다. 물체가 어디에 있든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인접한 픽셀끼리 정보가 높이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정보를 교환한 뒤 점차 퍼지는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필터가 2차원으로 움직이며 이미지의 평면 구조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특성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덕분에 CNN은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잘 학습되고 해석도 쉽고 연산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NN이 이미지 피처를 추출한 후에 그 위에 어텐션을 얻는 방식과 CNN의 일부 계층을 어텐션으로 바꿔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NN 없이 순수 트랜스포머만 사용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계산량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위치의 입력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즉, 모든 토큰 간 관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문장처럼 토큰 수가 30에서 100개 정도일 때는 괜찮지만 이미지처럼 224바이 224 픽셀이라면 약 5만 개 포인트가 생기고 이걸 전부 어텐션 하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 프라이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는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1차원 시퀀스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처럼 2차원 공간 구조를 가진 입력에서는 CNN처럼 인접 픽셀끼리 먼저 본다 같은 선천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공간 구조조차 학습을 통해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이 논문은 이미지를 문장처럼 쪼개서 트랜스포머에 넣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NN은 이미지 구조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작은 데이터만으로도 빠르게 일반화할 수 있지만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IT는 CB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사용하는 첫 시도인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연구의 전반적인 배경 흐름 먼저 알아야 합니다. NLP 분야에서 트랜스포머가 크게 성공하자 이미지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안된 모델이 VIT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전 분야에서도 CNN을 트랜스포머로 완전히 대체하고자 했지만 이미지에는 텍스트와는 다르게 수천 개의 픽셀이 있고 모든 픽셀 간 어텐션을 수행하려면 계산량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국소 어텐션입니다. 각 픽셀이 자기 주변 픽셀에만 어텐션해서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희소 어텐션으로 모든 픽셀 간 연결이 아닌 중요한 일부만 연결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별 어텐션입니다. 세로줄 방향으로만 어텐션 한 후에 가로줄 방향으로만 어텐션 하는 방식입니다. 위 방식들은 모두 어텐션을 썼지만 하드웨어 최적화가 어렵고 성능도 제한됐으며 CNN 대체가 아니라 결국 CNN처럼 지역성 또는 제한된 구조가 들어간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CNN을 그대로 두고 트랜스포머의 장점만 가져와서 결합해보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CNN 구조는 그대로 두고 어텐션을 부분적으로 추가한 형태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이미지 입력을 CNN이 먼저 처리했기에
트랜스포머가 메인이 아닌 보조였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전처리로 쓰려면 CNN에 의존 안 하고 이미지를 토큰처럼 완전히 쪼개서 인풋으로 넣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CNN 없이 이미지 조각인 패치만으로 어텐션을 수행하려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2x2 픽셀 패치 단위로 쪼개고 이를 NLP 토큰처럼 트랜스포머에 그대로 입력한 후 셀프 어텐션만으로 분류 처리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미지 크기가 작을 때만 가능해서 범용 모델로 만들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IGPT가 나오게 됩니다. IGPT는 아예 트랜스포머를 픽셀 단위로 써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기존 GPT처럼 이미지 픽셀을 왼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순서로 플래튼한 것을 NLP 토큰처럼 다뤄서 앞 픽셀들을 기반으로 다음 픽셀을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는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 완전히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했는데 문제는 성능이 너무 낮았습니다. 또한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이라 파인튜닝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실험들이 기대만큼 성능이 안 나왔던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능 향상을 위해선 구조보다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VIT의 핵심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론 파트입니다. 이미지를 조각으로 나눈 다음 그걸 단어처럼 다뤄서 트랜스포머에 넣으면 CNN 없이도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가 바로 VIT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24x 224 크기의 RGB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16x 16의 크기로 쪼개면 총 196개 패치가 생성됩니다. 각 패치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3 해서 768개의 숫자를 가지는 벡터로 플래튼됩니다. 두 번째, 그 패치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합니다. 각 패치를 트랜스포머가 처리할 수 있는 차원 D로 바꾸기 위해 선형 변환을 적용합니다. 입력 길이가 768인 패치를 D차원의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은 모든 패치에 적용되고 이는 트랜스포머 입력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버트처럼 분류를 위해 CLS 토큰을 따로 앞에 붙이는데요. VIT에서도 똑같이 학습 가능한 CLS 벡터를 맨 앞에 넣습니다. 이 CLS 토큰은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벡터가 되며 모델의 최종 출력으로 분류에 사용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는 시퀀스의 순서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패치 벡터들의 1차원 위치 인베딩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각 패치가 이미지 내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입력 Z0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미지가 문장처럼 토큰 시퀀스 형태로 표현되어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렇게 구성된 입력 시퀀스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습니다. 이 구조는 NLP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거의 똑같습니다. 총 L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MSA와 MLP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 블록입니다. L에는 이전 층 출력을 정교화한 거고 MSA는 현재 토큰이 주변 토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시듀얼 커넥션을 통해 원래 입력을 더해줘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MLP 블록도 정교와 MLP 통과 레시듀얼 연결 구조입니다. MLP는 각 토큰의 정보를 비선형적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L번 반복하면서 정보가 점점 정제되고 CLS 토큰은 이미지 전체 정보를 점점 더 잘 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에 CLS 토큰의 출력 벡터를 정교화하여 최종 예측에 사용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Y 위에 분류기를 얹어서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사전학습 시에는 2층짜리 MLP, 파인튜닝 시에는 1층짜리 리니어 레이어를 붙입니다.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VIT에는 CNN의 구조적 프라이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의 피처 맵을 패치처럼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 넣는 하이브리드 구조도 가능한데 논문에서는 정말 순수한 패치 투 트랜스포머 구조만으로도 잘 되는지를 증명하려고 CNN 없이 진행했습니다. VIT는 보통 224 해상도에서 사전 학습하고
그 후 384 또는 512 해상도에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해상도가 커지면 당연히 패치 수도 증가하는데 VIT는 사전 학습 당시의 위치 임베딩 개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196개의 위치 임베딩만 있고 해상도가 커지면 324개, 576개 같은 더 많은 임베딩이 필요해지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크기가 안 맞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해결책이 바로 2차원 보관입니다. 이는 기존 위치 임베딩을 2차원 격자로 재구성해서 새로운 크기에 맞게 보관해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BIT에서는 보통 주변 4개 위치의 값을 평균해서 부드럽게 확장하는 방식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 목적과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셋을 통해 VIT의 범용성을 검증하려 했고, 총 3가지 모델 구도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기존 모델 성능과 비교한 실험입니다. 사전 학습을 수행한 후 다양한 다운스트림 벤치마크에 파인 튜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소타 CNN 모델인 VIT보다 모든 항목에서 우수했고 필요한 연산량도 더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중간 규모의 이미지넷 21K, 아주 큰 JFT 300m에서 각각 사전 학습을 해본 결과입니다. 작은 데이터에서는 CNN이 더 나았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VIT의 성능이 급상승했습니다. 즉, VIT는 데이터 규모가 핵심임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일한 계산량을 사용했을 때 어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도 계산했습니다. 작은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조금 유리했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순수 VIT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VIT가 이미지를 처리할 때 실제로 CLS 토큰이 어디를 주의하고 있는지 시각화했습니다. 초기 층에서는 주변 패치들만 보지만 깊은 층으로 갈수록 멀리 떨어진 패치까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즉, CNN의 수용 필드와 유사하게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거리가 층마다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텐션 헤드들은 서로 다른 거리와 방향에 주목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통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핵심 결론과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VIT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VIT는 그동안 익숙했던 CNN 구조의 합성곱, 풀링, 계층적 피처맥 같은 개념 없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만으로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두 번째, VIT는 구조보다 학습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트랜스포머는 CNN과 달리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약해서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줘야 합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VIT의 성능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VIT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구조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확장성과 전이 성능이 우수하며 해석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이후 VIT는 다양한 응용 연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